변화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이 누구에게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은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오죽하면 변화를 좋아하는 건 젖은 기저귀를 찬 아기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 있을까요? 처음 학교에 입학할 때,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갈 때, 직장을 옮길 때와 따르가 삶의 새로운 단계를 진입하는 순간마다 느꼈던 불안한 느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안한 감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경영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토머스 홈즈와 리처드 라이가 연구한 사회 재적응 속도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면서 그것이 어느 지점부터 질병으로 발전되는지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1년 동안 자신이 겪은 생활 사건을 항목 또는 선택은 그에 따른 점수들을 합산하는 방식인데 가령 휴가는 13점이나 이사나 전학은 20점, 결혼은 50점이며 배우자의 사망은 100점입니다. 만약 이 합산의 점수가 300점이 넘어가면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로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90%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는 그게 긍정적인 변화일지라도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기에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상태를 추구하며 살기도 합니다. 별다른 사건이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친구나 관계임에도 억지로 이어가려고 애쓰고 점점 늘어나는 잔소름이 신경 쓰여서 매일 밤 마사지볼로 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위적인 노력이 불안한 마음까지 지우지는 못합니다. 그 노력 또한 변화를 거부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의 이런 행동 양식은 적응의 단계 가운데 하나로서 무척 자유스러운 반응이지만 지나치면 삶에서 살짝 피할 수 없는 생애 주기와 관련된 변화까지도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변화를 싫어하게 된 걸까요? 우리가 제 아무리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 후 흐름에 반응하더라도 앞서서 영화 봄나는 갓나에서 말했듯이 결국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은 변화합니다. 자연은 변화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도 자연의 일부로서 늘 변화합니다. 머리카락은 하루에 0.35mm 정도 달하고 손톱은 0.1mm 자랍니다. 이 피부 세포는 39일마다 새로 재생되고 간 세포는 약 400일마다 바뀐다고 합니다. 어렸을 적에 살던 동네를 떠나서가 성인 되어 다시 그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꼬마 시절에 다니던 유치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미니어처인 양 모든 것이 기억 속 모습보다 훨씬 작아진 유치원은 그간 나의 성장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수가 꾸준히 바뀌지만 우리는 변화를 체감할 계기가 많지 않기에 나 자신도 변한다는 단순한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반기지 않는 한 까다로운 변화하는 과정에서 있는 것들을 생각했답니다. 익숙한 것, 구석에 쌓아둔 지식의 슬픔, 변화하는 관계, 안정감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 변화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앗아가는 도둑이라 생각하는 이상 마음을 열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변화는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 뿐입니다. 더욱이 우리에게서 무언가 가사질지 모르는 변화는 가져가기만 하고 새로운 것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풍부해지는 삶의 경험이라든가 새로운 인연, 성성과 성숙의 주에는 변화와 함께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는
변화를 긍정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그 이유는 너무도 단순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롭기 때문입니다. 싫어한다고 해서 변화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척을 저어서 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 철학자인 헤라클레스토스는 같은 강에 두 번 들어갈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강에 같은 자리에서 물은 쉬지 않고 흘러가니까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아까와 같은 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미 그 사람도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체온도 기분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변화로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당신은 바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흘러가는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흐름에 흠뻑 젖어서 춤을 추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강물에 빠졌습니다. 물살이 빠는 강 끝은 폭포로 이어집니다. 폭포로 떨어진 노인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가 살아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크게 다친 게 없이 살아서 물 밖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인에게 살아나온 비결을 물었더니 노인은 아무 생각하지 않고 물의 흐름에 몸을 맡겼다면서 그 덕분에 살 수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변화를 마주하는 태도에 대해 가르쳐주는 도교의 이야기입니다. 동명의 SF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 듄에서도 이와 유사한 메시지가 표현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세막 행성에서 메시아로서 모험을 맞이하는 주인공 폴이 자연의 힘 앞에서 위태롭게 놓이는 장면입니다. 강철도 끊어내는 모래폭 속에 갇혀 비행선자로 추락하던 폴은 기차의 인신을 이용해서 탈출하고자 발포동을 칩니다. 하지만 그 절명의 순간 예지력을 가진 폴의 머릿속에 척박한 사막의 원주민인 프레멘족의 족장의 환영으로 나타납니다. 프레멘족은 외모로 단 몇 번도 버틸 수 없는 가혹한 환경에서 온갖 지혜로 살아남는 법을 배워온 종족입니다. 그 족장은 폴에게 이진을 끄고 폭풍의 흐름을 타야 한다면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삶에서 만나는 미스터리는 정글 맞춰야 하는 문제가 아니야. 겪어내야 하는 현실이지. 이어서 삶은 멈출 수 없는 과정이라 멈춰서도 이해할 수는 없어. 우리는 삶이라는 과정에 올라타서 그 흐름을 타갈 수밖에 없는 거야. 흐름에 맡겨라. 흘러가게 두라고 말입니다. 평생을 마른 몸으로 살아오면서 겨울은 늘 괴로운 계절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추위를 많이 타고 수족 냉증에 시달렸습니다. 겨울이 없는 따뜻한 나라에서만 살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겨울마다 했습니다. 겨울이 오면 이미 다가올 겨울을 걱정하고 겨울이 오면 차라리 무더위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좋아하고 싫어해봤자 겨울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수십 번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겨울의 맛을 찾기로 했습니다. 겨울이면 유독 생각나는 따끈한 붕어빵을 먹는 재미도 있고 첫눈을 보면 괜히 설레는 마음도 여전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미안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더운 크리스마스 느낌이 안 납니다. 겨울이 싫다고 이 겨울을 모두에게 맞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겨울을 조금 더 즐겁게 보내는 방법은 무진합니다. 이 소설 행복을 지속할 수 없다는 인생의 행사를 신경 쓰지 않아 즐겨야 하는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폭우 그 지치를 기다리지 말고 길을 맞으면서 틈틈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때는 자신의 지보다 좋은 지침을 얻는 것 같습니다. 변화는 자연이
존재하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발끝에서 흠뻑 젖으면 신발이 젖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통제하다 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 중학생 시절에 하루는 하교실에서 자리한 오락실에서 그 하루를 마감하기 위한 나의 필수 코스였습니다. 이 인기가 많은 슈팅 게임과 리듬 게임, 격투 게임 기계를 지나치면 구석에 아무도 찾지 않는 조절 게임 기계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실컷 사진을 찍고 넣을 동안 나는 이 기계에 동전을 넣었습니다. 경쾌한 시점과 동시에 추어오르는 두저지들은 신속하게 두드려 담점 없이 단순한 게임으로서 인데 사실 나는 이 게임에 제법 재능을 보였습니다. 몇 번 신기록을 세운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나 최근에 다시 해본 적이 있지만 그 시절의 반짝 재능이었으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나는 내 마음에 떠오르는 감정들을 꽤나 직접적으로 가능한 편이었습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씁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순식간에 나아가 떨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음에게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저 오지랖이었습니다. 내가 몇 차례 마음에 오지랖을 부리다 참다 못한 행동적 감정은 전부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통제가 안겨진다는 현대인의 성공 신화가 있습니다. 이 오늘날 문명 사회는 인간의 끝없는 통제력과 이를 실현하고 많은 능력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이 근대 사회의 인간들은 자연의 예측 불가능 앞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고 효율 높이는 농기계를 개량해 나갔습니다. 얕은 바다를 메워서 땅을 만들고 높은 건 건물을 세우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밀집된 업무 지구를 만들었습니다. 인간들은 마이더스의 손으로 승승장구한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잠시 고개를 들어 자신의 주변을 한 바퀴 빙 돌려보면 인간의 손으로 자연을 통제하는 결과물들에 둘러싸여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무의식적으로 얼마나 마음을 놓고 많은 것을 통제하며 살아갈까요? 실내 조명을 깊은 밤을 어둡게 통제하고 냉난방 장치와 가습기, 제습기로 개수를 변했다는 온도와 습도를 통제합니다. 너희들 캔자는 이어폰만 있으면 주변의 사람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신발을 벗고 집에서 신발을 벗습니다. 날씨 맞게 있거나 자기건 밖에 나갔다 들어가면 손 씻습니다. 세치는 뽑고 손톱은 다릅니다. 통제는 이렇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아주 쉽게 말입니다. 게다가 사람을 더 기억하고 성질내게 만들어주니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간 통제가 바로 눈에 보이는 외국 세계에 대한 통제는 다릅니다. 한국 표기에 상한 고갈 같은 문제가 있지만 외부 세계에 대한 상당한 그럭저럭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거뜬한 성공 신화 덕분에 우리는 익숙한 방법을 전혀 다른 동력을 가져갑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라든가 즉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같은 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느낌이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해야 이 느낌이 없어지지? 좋아서 부정적인 생각을 당장 긍정적인 생각으로 밀어내자고 말입니다.